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하나고 면접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지식 테스트가 아니거든요. 합격의 진짜 열쇠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데 있어요. 자, 그럼 그 핵심 전략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하나고 면접에서 나오는 수많은 질문들 있잖아요. 사실 그 모든 질문은요, 단 하나의 진짜 질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학 문제든 역사에 대한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그 껍데기 아래에 면접관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그 핵심 질문이 숨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넌 뭘 외웠니가 아니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걸 묻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 아이디어를 막 연결하는 능력, 또 나만의 시각, 이런 것들이죠. 이 큰 그림만 딱 이해하고 들어가면 면접은 정말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역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영역,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교과서 답변을 넘어서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면접관들은 여러분이 뭘 공부했는지 그 자체보다 그걸 왜 공부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파고들었는지를 훨씬 더 궁금해한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면접관이 여러분의 서류를 보다가 이렇게 묻는 거죠. 오, 역사 발표 때 이 주제를 다뤘네요? 왜 하필 그 역사적 사건을 선택했어요? 하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평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그게 수업 과제여서요. 이렇게 대답하면 좀 아쉽죠? 굉장히 수동적으로 들리잖아요. 반면에, 제가 평소에 X라는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역사적 사건이 그 부분과 연결되는 지점이 흥미로워서 더 깊이 파보고 싶었습니다.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자신의 지적 호기심과 연결해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꼬리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역사학자가 발견하지 않은 과거는 그냥 없는 역사인가요? 같은 좀 철학적인 질문이죠. 사실 이건 E.H. 카라라는 역사학자가 말한 현재주의 역사관을 건드리는 질문인데요. 요점은 역사가 그냥 박제된 사실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끊임없이 해석하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패턴이 역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과목에 다 적용돼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답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최대값, 최소값 개념이 다른 단원의 이런 부분과 연결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렇게요. 공식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공식은 사실 곱셈 공식을 거꾸로 생각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결국 답이 아니라 과정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인지 보여줬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그 열정과 목표를 연결하는 겁니다. 왜 그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왜 하나고가 필요한지, 그 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죠. 면접관들은 여러분의 진로 희망이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상황을 던져주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외교관을 꿈꾼다고 해봐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인데 이걸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이 큰 피해를 봅니다. 어떡할래요? 와, 정말 어렵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드 배치 사례와 같은 딜레마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필요했지만 그 부지를 제공한 롯데 같은 기업은 중국에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잖아요. 국익과 기업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면접관도 정답을 기대하지 않고요. 그럼 뭘 볼까요? 바로 이 복잡한 문제를 얼마나 다각적으로 분석하는지 그 과정을 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렇다. 각각의 논리가 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상충하는 이익 사이에서 고민하고 자신만의 논리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독서 활동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는 요약이 아니라 융합이에요. 그냥 책 내용을 줄줄 읊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얻은 지식을 완전히 다른 분야랑 연결시키는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넛지.
이 책을 읽었다고 하니까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nos죠? 그럼 이 책의 내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학문 분야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볼래요? 단순히 이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에서 그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면접관이 보고 싶어하는 융합적 사고의 예시입니다. 넛지라는 책은 사실 인간은 항상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했던 고전 경계학이랑 아니, 인간은 생각보다 비합리적이고 편향에 빠지기 쉬워 라고 말하는 심리학, 이 두 가지를 합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한 거죠. 바로 이런 연결점을 짚어내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결국 이건 여러분이 그냥 책을 읽고 끝내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지식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줄 아는 그런 능동적인 생각의 소유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인성 영역입니다. 보통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경험에 대해 묻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면접관은 여러분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 리스트보다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듣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같은 방법론적인 질문도 물론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진짜 핵심 질문은 항상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뭘 배웠어요? 뭘 느꼈어요? 바로 이겁니다. 개인적인 변화와 성찰에 대한 질문이죠. 결국 면접관이 보고 싶은 건 여러분의 공감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그리고 그를 통한 개인적인 성장의 증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거창한 활동을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성찰의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진로, 독서, 인성,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걸 전부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합격 전략은 뭘까요? 이 모든 걸 하나로 쫙 묶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걸 왜 했는지, 그 동기를 설명하세요. 둘째,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을 자유자재로 연결하세요. 셋째, 정답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사고의 과정을 전부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고 면접은 여러분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성적이나 서류에 다 담지 못했던 나는 이렇게나 깊이 생각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인 셈이죠. 그러니 면접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과연 성적표에는 없는 나만이 들려줄 수 있는 진짜 내 이야기는 무엇일까?